안녕하세요. 미용 안전위생학 8주차 수업입니다. 다행히도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주차 수업부터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그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오히려 전화위복, 이해가 좀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안전 관련된 문자를 통해서나 아마도 많이 접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거라서 조금 염려가 덜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대면 수업 때 얼굴 뵙고 얼굴 보면서 교재 통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그 환경위생에 관계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듣는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펼치시고요. 그리고 PPT도 함께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환경위생 목차 한번 볼게요. 아마도 그 뒷부분은 대면 수업 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서 우선은 PPT는 11번 목차까지 준비를 우선 해봤습니다. 환경위생학 개론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일광, 온열 조건, 공기,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 그리고 하수,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그리고 주택 및 집합소의 위생, 그리고 의복 위생까지 환경위생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번 PPT에는 없고 9주차 수업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환경위생학 개론, 환경위생의 우선 정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교재의 4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을 영구 측정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여 인간의 생리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 부분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세계보건기구는요, 환경위생을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몸에 유해한 작용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모든 요소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환경위생에서 대상으로 하는 환경은요, 이화학적 환경으로 주요 환경 요인으로는 공기, 상수, 하수, 폐기물 처리, 주택 및 의복 위생 등이 환경위생에 포함이 됩니다. 자, 환경위생으로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기후, 일광 등이 있거든요. 자, 기후 같은 경우 두 번째, PPT로는 7번째 페이지입니다. 기후는요, 정상 상태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상이라는 건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환경, 그러니까 바람이나 구름, 비, 눈, 무지개, 기압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일기라는 건 오늘 일기가 어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기는 하루 동안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을 말합니다.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우리가 기후 요소라고 합니다. 이 기후 요소에는 기온, 기습, 기류, 기압, 강수, 일조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 있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변화가 있거나 어떠한 일시적인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과 다를 때 다시 본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고 인체입니다. 자, 일광 보시면요, 빛이거든요.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에서 당연히 기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빛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만약에 빛이 없는 곳에서 산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거 환경을 볼 때 지하에서 많이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창문을 열어도 벽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침체되고 그리고 안정화되지 못한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면 빛이요, 일광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가시광선은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색상을 보여주는데 뭐 보라, 파랑, 노락, 녹색, 노랑, 주황, 빨강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시광선의 영향은 대부분 눈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피부를 통해서도 신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다음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생물체에 주는 영향에 따라서 UVA, UVB, UVC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긴 파장이 UVA, 가장 짧은 파장이 UVC입니다. 이 내용도 퀴즈로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이고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장파장과 중파장 자외선입니다. 그러니까 UVC는 어떻다고요?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는다. 자, 피부에 자외선이 조사되면, 자외선을 우리가 피부로 받게 되면 뻘개지죠. 그래서 홍반 현상이나 어떤 게 생겨서 잡티,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됩니다. 홍반은 열감, 가려움증, 그리고 수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색소 침착은 그죠? 주근깨나 잡티, 기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외선에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대기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피부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외선은 인체 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균 작용도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몇 시간씩 있지 않고요. 손바닥 정도의 넓이가 약 5분 정도 이렇게 자외선을 받게 되면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적외선인데요. 적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적외선이 피부에 조사되면 일부는 반사되고요. 나머지는 피부 조직 내부에 침투돼서 흡수가 됩니다. 일정량 이상의 적외선은 인체에 장애를 주기도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백내장이나 피부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환경적으로 환경 위생,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습도도 중요할 겁니다. 살펴볼게요. 온열 조건 기온 먼저 보겠습니다. 기온은 뭐라고요? 대기의 온도. 대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하고요.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고요. 최고 기온은 보통 2시경을 얘기하고 최저 기온은 언제요? 일출 30분 전의 기온을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륙 지방이 해안 지방보다 일교차가 더 커요. 그리고 연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하고요. 되셨죠? 자, 기습이라는 건 습도예요. 습도. 자, 대기 중의 수증기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습도고요. 습도는 체열 발산에 영향을 주는데 습도가 높을 때는 불쾌감, 습도가 낮을 때는 상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에 비 오고 나면 이렇게 습하잖아요. 그때 우리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자, 절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상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의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상대 습도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바람이에요. 바람을 우리는 기류라고 합니다. 기압 차이와 기온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바람이고요. 강도는 풍속이나 풍력이라고 하고 속도로 표시를 하죠. 뭐 미터당 1초당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터 퍼 세컨으로 표시를 합니다. 인간에게 최적의 기류는 그러니까 바람은요 18도 내외, 기습은 습도는 40에서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불쾌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상태 때문에 내 기분이, 내가 이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기온과 습도로 구성해서 나타낸 것을 불쾌지수라고 합니다. 불쾌지수 85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굉장히 매우 불편해하는 수치입니다. 체온 조절 작용. 자, 체온도 우리가 잘 조절이 돼야만 우리가 쾌적한 환경, 그리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향상시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신체 내부 온도를 우리는 체온이라고 합니다. 체온 잴 때 우리 어디다 재죠? 귀에다 재거나 아니면 겨드랑이, 그죠? 또 어디에 재냐면 식도나 또 직장 온도 같은 걸로 체온을 잽니다. 체온은요, 방열작용, 그 다음에 산열작용을 통해서 이게 체온 작용의 두 가지 크게 나누는 부류인데요. 음식물로부터 섭취된 당이나 지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사 과정을 통해서요, 열로 전환되고, 뭐 근수축, 외부, 근수축 등의 작용을 하는 것, 이러한 체내에서 열을 생산해내는 것, 생산이죠. 열 생산 작용을 산열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열은요, 외부로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열, 방열에 대한 의미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지 문제 해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산열량은 간이 제일 많이 하고요. 격렬한 근육 운동 시에 골격근의 산열량은 전체 90%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외부 온도가 높을 경우에 열은 반대로 신체로 들어가고요. 따라서 고온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증발이죠. 그래서 땀을 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온도를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공기. 공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미세먼지 많고 쾌쾌한 매연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공기의 성분에는 산소나 질소와 같이 자연적인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공기의 정상 성분과 일산화탄소나 질소 화합물과 같이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이상 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대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스 형태이고요. 지구 주위에 얇은 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5km에 50%, 20km 이하에 95% 존재하고요. 99%의 공기가 40km 이내에 존재합니다. 공기의 조성을 보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고 그 외에도 뭐 헬륨, 수소, 오존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